충청남도 금산군. 날카로운 톱날 소리가 연신 끊이지 않는 곳. 일반 집과 다른 점은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짓는 집이라는 점이다. 제일 큰 거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16공간이 나와요. 그 이상은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왜요? 크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도로 폭이나 터널 높이. 이곳에서 집을 완성한 뒤에 현장에 설치하는 이동주택. 크기는 작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다. 이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자연 친화적인 재료, 나무다. 통나무. 집의 재료가 될 통나무들이 공장 한켠에 산처럼 쌓여 있다. 우리나라 재래송 소나무인 육송과 원목 느낌의 나뭇결이 살아있는 낙엽송. 그 밖에 붉은 색감이 멋스러운 적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있다.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천백으로 하고 골조는 낙엽송, 육송으로 하고. 나무도 종류마다 쓰임이 다르다. 재질이 단단한 낙엽송과 육송은 집의 뼈대를 만드는 데 쓴다. 통나무가 집의 재료가 되려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제재소. 먼저 나무 껍질을 자르고 용도에 맞게 두께나 폭, 길이에 맞춰 재단한다. 통나무는 다루기도 어렵다. 무게가 상당해서 잠깐만 부주의해도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무게가 지금 한 50kg 정도 돼요. 원목 큰 거는 뭐 100kg 이상 나가요. 제 키보다 더 크고 무게도 더 무거운 통나무를 통째로 옮기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다. 거기에 몇 미리의 오차까지 계산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 여러 번 다듬고 또 다듬어야 비로소 반듯한 목재가 나온다. 아침에는 아주 조용을 하거나 항상 긴장을 해야지 나무에 가좀 골절된다거나 속에 이제 너무나면 이제 손가락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팔목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곳.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하루 제재하는 통나무의 양은 약 10톤 정도. 빠르게 회전하는 전기톱처럼 이들의 하루도 숨가쁘다. 나무 재단이 끝났다 해도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작업자들이 빈틈없이 나무를 쌓기 시작한다. 나무 건조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건조를 안 하면 나무가 뒤틀려가지고. 나무끼리 서로 밀착이 잘 돼야 건조도 잘 된다. 나무를 쌓는 일도 집 짓는 공정만큼 정교하다. 거대한 찜통과 같은 나무 건조기. 한 번에 건조시키는 양은 10톤가량 된다. 천천히. 다음은 구리판에 전기가 흐르도록 연결해준다.
전기가 들어가면 고주파가 발생하면서 나무를 찌는 원리다. 진공 상태에서 전기를 들어가면 그 열이 발생해가면서 그래서 건조가 됩니다. 나무 틈새가 벌어질까 문을 닫을 때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모든 게 다 정성이다. 120시간을 말립니다. 120시간. 한 번 찔 때마다 약 500kg 정도의 나무 진액이 빠져나온다. 꼬박 5일간을 말려야 드디어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다. (60, 70%에 달했던 나무의 함수율은 이 과정을 통해 6%까지 떨어진다. 건조된 통나무는 7, 80kg, 무게도 생나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가공된 나무를 수입해다 쓰면 편리하지만 이렇게 국산 나무를 직접 가공해서 사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방부 처리를 따로 안 해도 되고 곰팡이가 필 염려도 줄어든다. 거기에 나무의 향이 오래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수고와 노력은 결코 적지 않다. 건조까지 다 마친 나무여야 비로소 집 짓는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다 목재가 되진 않는다. 나무나 쓰면 아닌 나무네요, 여기서. 나무요? 네. 선별을 해야죠. 어떤 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반듯하고 나무가 그래도 깨끗한 놈을 써야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버텨야 하기에 집이 될 나무는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나무 선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나무 집 짓기가 시작된다. 나무로 집의 뼈대, 즉 골조를 세우는 것이 집 짓기의 첫 단추다. 이게 벽이죠, 벽. 세워놓고 짜면 품이 들고 힘들으니까 이렇게 짜가지고 세워요. 집의 기초가 되는 만큼 목수들이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공정이다. 처음부터 오차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위험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나무집을 짓는 이들에겐 망치와 못 박는 기계 타정기가 손에서 떠날 새가 없다. 집 한 채 짓는데 저기 못을 한 가지고 몇 번이나 하는 것 같아요, 대차. 집한채 질러하면 10만 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0만 방. 10만 방. 목수 3명이 3시간을 작업해야 벽체 하나를 겨우 세울 수 있다. 작은 집이라고 들이는 정성까지 적지는 않다. 이동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현장 있는 것보다 덜 튼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똑같은 방식이라고. 집인데 현장에서 있는 거하고 여기 공장에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면은 그건 집이 아니죠. 사면에 벽체 골조를 세우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
수십 수백 번의 못질, 총소리와 같은 소음, 수많은 충격과 반동을 견딘 목수들의 노동 끝에 집의 기초가 세워졌다.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보름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지어지네요. 빨리 짓죠. 어떻게 나무 특성상 그렇죠, 뭐. 뭐 양생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공장 밖에선 지게차가 원목을 실어 나르고 있다. 기둥이요. 외부 기둥. 목조주택에 통나무를 가미한 이동주택을 만들 예정이다. 이쪽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때예요. 여기 이 둥근 부분은 저 건물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 고가의 통나무를 다듬는 작업은 숙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귀를 때리는 굉음 속에서도 자로 잰 듯 정확하다. 전기톱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르세요? 그게 빌더의 노력이지. 그동안 노하우지. 이렇게 목수일을 몇 년을 목수일 한 30년 했죠. 30년. 온몸에 톱밥을 뒤집어 쓰는 일은 일상이다. 전기톱으로는 나무를 자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대패로는 샌딩 작업을 한다. 마치 구두에 광을 내듯 수십 번의 대패질이 오가야 나무는 매끈해진다. 깔끔하게 다듬어야지. 거칠잖아요. 비싼 원목이다 보니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무를 가공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사방으로 날리는 톱밥과 1분도 견디기 힘든 소음. 그 인내의 시간 끝에 평범한 나무가 집을 떠받칠 기둥으로 다시 태어난다. 통나무다 보니 기둥을 옮기거나 세울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작업자를 덮칠 수도 있다. 하나 무게가 얼마나 돼요? 글쎄요, 대략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0kg. 거기 안 맞췄대, 지금 안 맞췄대. 다 들어갔어. 모두 4곳에 통나무 기둥이 들어간다. 됐어, 거쳤어. 나 손 놔. 놓고 밀어. 왜? 그냥 맞춰 하나. 밀어붙여. 안으로. 오케이. 손. 위에만 맞춰서 하나.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면 외관이 웅장하면서도 하중을 지탱하는 힘이 크다. 이제는 통나무 기둥의 마무리를 해줄 차례. 키가 큰 나무를 집의 높이에 맞게 자른다. 직업이 목수고 늘 나무를 다루다 보니 코나 입속으로 톱밥이 들어가는 것도 허다하다. 이렇게 톱밥
통합하고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겠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드신 톱밥량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눈꽃처럼 생각해야지. 네? 눈꽃처럼 생각해야지. 톱밥이 온몸에 들어간들 목수는 나무를 아끼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공간을 분리할 차례. 이 과정을 통해 방과 주방이 나뉘고 화장실이 생긴다. 걸치고 앞으로. 자, 한번 총각. 목수는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이쪽에가 주방입니다. 이동주택은 규모가 작다 보니 대부분 2층을 올린다. 이층이요 파란. 네. 2층에도 튼튼하게 벽체를 세우고 본체와 다락 사이의 공간을 분리한다. 이동주택은 작지만 넓게 쓰는 집이다. 작아도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가면서 해야 돼요. 집이 완공되면 볼 수 없는 이 골조야말로 구석구석 목수의 손이 닿은 작품과도 같다. 이 정도면 한 몇 프로 된 거예요? 요거가 한 50%? 50% 된 거예요? 집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사이 공장 밖에선 집을 옮기느라 분주하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했지. 집 하나의 무게는 약 8톤 정도. 이어서 트레일러가 등장한다. 지게차에서 트레일러로 옮겨지는 집. 마치 이삿짐처럼 집을 싣는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이제 공장 밖을 나설 준비가 완료된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내일 김천. 김천. 네 김천. 이제 도로 위 집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2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김천시. 그런데 현장이 거의 다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깃줄에 닿은 집은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설상가상, 나뭇가지까지 문제다. 아니가요? 나무가 가요. 네,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가. 전선을 파손시키거나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다. 사료는 판을 걷듯 좁은 길을 가까스로 빠져나온다. 이제 한 곱이 넘겼네요. 예. 가장 큰 겁이 넘겼어요. 현장에서 시공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 이동주택만 가진 애로사항이다. 기중기가 기다리고 있는 시공 현장. 집을 지탱해줄 기초석이 놓여있다. 위에 집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예.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밑에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예, 원목이다 보니까 뭐 수비차 쓰고 있는데 일단 통풍이 되면은 일단 안전해요. 이제 기초석 위로 집을 옮길 차례다. 작업자도 기중기에 매달려서 2층 옥상으로 이동한다.
보름간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기중기에 매달린 8톤 무게의 집이 마치 장난감 같다. 집이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작업자는 분주해진다. 안쪽 이렇게. 요게요. 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자꾸 온다. 드디어 집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야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다. 미리 설치한 배관과 그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초석 주변은 바닥 작업을 해서 빈 틈새를 메워 마무리를 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자연을 닮은 나무집. 주방과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복층 구조의 널찍한 마루가 나타난다. 일주일에 하루쯤 아파트와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세컨 하우스로 제격이다. 푸른 산자락의 품에 안긴 듯 아늑하다. 여기는 다시 공장. 40명의 목수들이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10여 채의 집을 동시에 짓고 있다. 이제는 집의 모양을 결정짓는 지붕을 만들 순서다. 석발은 지붕하고 벽체를 연결하는 작업이고 또 비 올 때 물내림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도하고 연결 부위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붕 공사는 한 개만 틀어져도 모양이 다 같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난이도 작업에 속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목수에겐 고공 작업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추락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지만 지붕과 천장 역시 목수가 없다면 완성될 수 없다. 위에서 움직일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예. 나 허구한 날 맨날 올라가 있으니까 거의 뭐 이제 몸에 배가지고. 집의 뼈대가 완성되자 이번엔 나무를 뚫는 드릴이 등장한다. 그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단 몇 초 만에 나무를 뚫고 지나간다. 안에 전선이 깔려야 되거든요. 전선 배관이 지나가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20대 청년 목수를 꿈꾸는 이들도 있다.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1, 2년에 불과하지만 제 손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때의 뿌듯함은 목수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 한쪽에서는 커다란 나무 합판이 재단되고 있다. 이것을 OSB 합판이라 부르는데 나무의 파편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집의 바깥쪽 벽체를 OSB 합판으로 시공한다. 그러나 보기와 다르게 꽤 묵직하다 보니 다루기가 쉽지 않다. 가볍지 않은
없나 봐요. 네, 무겁죠? 돼요. 이게 한 20kg? 2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골조를 세우고 집 전체에 합판을 붙이는 일까지. 집 짓는 공정은 무엇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기 걸어 다니실 때 안 무서워요? 반대편 지붕까지 꼼꼼하게 합판을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빈틈없이 메우고 나면 땀이 한가득 비집고 나온다. 드디어 두 발을 편안하게 디딜 수 있는 지상으로 내려온다. 집 모양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네요. 예. 그럼요. 이게 자꾸 해만 할수록 이제 자꾸 집 모양이 나오죠. 목수와 한 몸이었던 톱밥을 털어내는 시간은 오후 6시. 퇴근 무렵이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땀 흘려서 일하는 거를 사는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될 텐데요. 뭐 알아주나 말까 가서 잘 이게 가서 집 주인이 이제 만족을 느낀다든가 그럴 때 보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야 목수의 두 손과 발이 잠시 편안해질 것이다. 다음 날 오전 8시. 오늘도 공장은 사방으로 날리는 톱밥과 함께 먼지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OSB 합판으로 감싸준 외부 벽은 다시 흰색으로 둘러싸인다. 방풍 방수. 바람도 막아주고요. 방습지 한 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나 이런 재질이 아니고 나무니까 방풍이나 방수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집을 졌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방습지 시공을 마치자 대형 창틀이 등장한다. 전원주택은 특히 창이 크고 창문이 하는 역할도 많다. 창문 시공을 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만 창문 틈이 떠도 빗물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다른 집들에 비해서 창들이 굉장히 크고 많네요. 네, 이 집은 이제 전망도 구경도 해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되고 하나야 되고. 자 맞춘 듯 집에 꼭 맞는 창을 끼워야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창문까지 완료되면 이제 외부 마감을 할 차례다. 마치 벽돌을 쌓듯 빼곡하게 목재를 짜 맞춘다. 여기에도 세심한 노하우가 숨어 있다. 낙엽석이요. 네? 낙엽석. 낙엽성. 외부는 낙엽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호흡한 거는 물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 쪽잡이 끼우거든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쳤을 때 이게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타고서 밑으로 흐르라고. 낙엽성은 견고한 데다
나뭇결의 아름다운 무늬가 살아있어 마감재로 많이 쓰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견고하게 완성돼 간다. 외부 마감이 완성되면 이제는 집 내부를 꾸밀 차례다. 작업자 한 명이 뭔가를 끊임없이 나르고 있는데 언뜻 보기엔 이불처럼 푹신푹신해 보인다. 유리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이게 솜거터도 이게 다 유리가루예요. 유리의 분말을 가열, 발포해 만든 유리솜은 보온 단열재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나죠, 이게. 먼지가 많이 나고. 보통 집이 완성되려면 약 200kg의 유리솜이 들어갈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내뿜는 유리솜의 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기침이 새 나올 정도다. 그냥 합판만 붙여가지고는 겨울 같은 때 추위에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불나스틱에는 스티로폴 때문에 저기 집에 금방 전소가 돼요. 근데 유리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무는 타들어가도 이거 타질 않으니까. 구석구석 집이 채워질수록 만드는 이의 몸은 땀으로 얼룩져간다.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공정에 많아요. 집 한 채를 짓는 데에는 수많은 공정이 숨겨져 있다. 이번엔 내부를 마감한다. 요거는 무슨 나무예요? 천장나무입니다. 편백. 예. 왜 안에는 편백나무를 써요? 몸에 좋으니까. 편백나무가 발산하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는 사람 몸에 이롭다. 거기에 독특한 향은 벌레의 침범도 막아준다. 편백나무가 주는 안락함과 은은한 향까지 더해진 실내는 따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멋스럽다. 이제는 2층 마감만 남았다. 기초부터 마감까지 집의 처음과 끝에는 늘 목수가 있다. 설비하고 전기, 그거는 전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와서 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목수를 손 다 거쳐야 되고. 집의 종류에 따라 지붕 마감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엔 지붕을 올리지 않는 대신 넓은 나무 난간인 데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 마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방수지, 네? 방수. 지붕에 방수지를 깐 다음 마감재를 붙이는데 지붕에 경사가 있다 보니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경사도 있고 높아서. 그렇죠. 항상 안전에 신경 써야죠. 통나무 기둥은 습기 때문에 목재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일 스테인을 다시 한번 칠해준다. 다 왕는 거예요. 예. 집 짓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드디어 나무집 한 채가 완성됐다.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듯 이들에겐 모든 집이 다 소중하다. 그 시각 또 한 채의 집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갈 준비를 시작한다. 나무는 물론 통나무까지 들어간 집이라 이동 주택치고는 꽤 무게가 나간다. 실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실어야 되나 봐요. 예, 잘 맞춰야죠. 트레일러는 현장까지 집을 안전하게 옮겨줄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오늘 집을 설치할 곳이다. 집이 도착하자 그 뒤를 따라 집을 들어 옮길 기중기가 도착한다. 그런데 설치를 앞두고 작업자 한 명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한다. 일단 차가 집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트레일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답사다. 전선이 많은지 길의 폭은 어떤지 기초 공사를 마친 현장 상황은 어떤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네, 커브길을 트레일러가 꺾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가 않다. 영 자신 없는 표정이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오토차 불러가지고 이적 작업을 해야죠. 아, 작은 차로? 예. 결국 현장에 급하게 5톤 트럭을 투입한다. 이들에겐 종종 있는 일이다. 트럭은 트레일러보다 기동성이 좋고 시골길의 커브길을 다니기에도 더 낫다. 공중에 매달린 이동주택. 집이 파손되지 않도록 트럭 위로 안전하게 착지시키는 게 관건이다. 내려보세요. 이제 무사히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트럭은 트레일러를 대신해서 유유히 집을 나르기 시작한다. 이제는 현장에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 모두가 숨죽이는 시간. 아슬아슬 허공했던 집은 위태롭기만 하다. 보름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노심초사 애를 태운다. 조금 밀어야 돼요. 네? 좀 밀어. 수평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네요. 예. 현장 시공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역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꼬박 1시간의 실랑이 끝에 집이 세워졌다. 예, 아주 잘 나섰어요. 나무집의 장점은 내구성이 좋고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딘다는 것이다. 또 나무는 습기를 머금었다가 건조할 때 뿜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 늘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준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곳에 있으면 신선도 부럽지가 않을 것이다. 이 집의 새 주인도 만족감을 드러낸다. 내 생각대로 조금만 약간만 이게 시골에서 농막 가지고는 충분하네요. 집 짓는 일은 행복을 지어주는 일이다.
일단은 만족하시면 소비자께서 만족하시면 가장 기분이 좋고요. 흐뭇하죠. 일단 흐뭇하고 어렵게 들어온 자리는 더 보람을 느끼고 제가 하는 일인데요.